자, 갑시다. 어치브. 의문사를 많이 당해가지고 설명을 잘 해줄게. 잘 들어봐. 일단 3번은 여기 없는 사람은 여기 앞에 와서 가져가도 되고 요거 봐도 되고, 분광형이 서로 다른 두 주기활성이니까 무조건 A, B가 주기활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광도도 달라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 광도가 큰 것만 줬으니까 광도 큰 거를 가지고 이놈이 푸른 높은 별이니 파장이 짧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기억이 더 짧다 라고 찾는 논리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광도 계급은 7이다 이것도 찾을 때 H열도에 그려놓으면 좀 더 편해. H열도에 A랑 B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C가 위에 찍히거든. 그럼 얘는 절대로 7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논리. 이거는 오답률이 아주 높지는 않고 그 안에서 찾는 논리를 설명해 주려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6번에 니은 있지. 항상 맞는 말이야. 마그마의 생성 원리가 뭐냐? 내가 녹는 온도가 있어. 내가 녹는 온도.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나의 주변의 온도가 있어. 근데 이 암석들은 멘틀 암석이니까 멘틀이 존재하는 곳은 지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지하의 온도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너무 단순하게 내 주변이 뜨거우면 난 녹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등식이 만족되면 녹는 거야. 단순해 원리는. 그런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세 가지의 상황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압력, 감소, 물, 고함, 세 번째가 마그마, 부착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니은은 그냥 항상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이번 평가원에 나왔지만 평가원에서는 정성적으로 그냥 해석이 가능하니 이렇게 물은 거고, 여기서는 선생님이 한번 정략적으로 직접 한번 읽어봐 값을 이렇게 준 거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스팸 전화는 없지? 알고. 그 다음에 8번. 이거 8번 응답률 높아요. 이거는 한 2등 정도 되는 것 같아. 얘는 이제 니은 때문에 그런데, 니은에서 배사 축으로 갈수록 연령이 항상 증가하냐 그랬잖아. 내가 꼭 선지에 항상을 넣어서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 왜냐면 항상을 넣으면 틀리다고 하고 싶잖아. 근데 항상을 넣어서 이제 맞는 선지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봐봐, 니은 선지를 잘 읽어봐. 진짜 그냥 개념적으로 딱 접근하면 니은은 정말 맞는 말 아니야? 배사의 축으로 갈수록 연령은 항상 증가하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단층 때문이야. 단층 때문에 배사의 축이 끊어져 있어. 그래서 하반의, 봐봐, 백불뚝 배사의 축은 여기고, 이건 내가 낚으려고 그린 거야. 이건 배사의 축이라고 할 수 없어. 왜? 상반 쪽으로 넘어갔을 때 백불뚝은 여기잖아. 그치? 그럼 상반에서의 배사의 축은 여기지. 끊어져 있다. 단층 때문에 배사의 축이. 그래서 니은 선지 그대로 말을 들어먹으면 디귿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할 때 동쪽으로 잘 가잖아. 그거랑 똑같이 배사의 축으로 갈수록 증가. 그다음 배사의 축 여기서 백불뚝, 배사의 축으로 갈수록, 배사의 축으로 갈수록 연령은 항상 증가한다. 괜찮아지? 오케이? 니은 요거 질문 많이 해요. 그다음에 9번. 자, 이것도 수능 자료 선생님 그대로 썼지? 수능 자료. 여기서 우리나라가 여기 희미하게 있어. 이거 반전 안 시킨 걸로 보여줘야 돼. 반전. 자, 봐봐. 여기 우리나라 보여? 이렇게 있고 P번 측소가 여기 제주도에 꼭 찍혀 있어. 이게 수능 그림 그대로 쓴 거야. 이거 가난 둘 다 수능 자료야. 근데 이때 이제 기억선지인데 그 당시에 수능에서 기억선지를 묻진 않았어. 선생님이 제네시스 할 때 기출 분석할 때 얘기해줬지만 이 자료를 주고 몇 시경인지 낼 수 있어. 일단 첫 번째 제일 쉽게 접근하는 거, 가가 나가 비슷한 시기에 관측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새벽 6시가 있거든. 새벽 여기야. 근데 만약에 이 시간이 없어.
아무런 시간 자료를 주지 않고 이 사진만 보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부자연스럽게 반띵을 딱 해서 여긴 너무 시커매. 여긴 뭐 구름이랑 구름 없는 게 너무 잘 보여. 근데 저기 영상은 이럴 수 없잖아. 저기 영상은 항상 잘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일단 가시 영상이야. 엔드. 태양이 이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거든. 그럼 지구가 돈다 동쪽 해가 먼저 뜨네. 여기 밝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막 해가 뜰락말락하는, 중국은 한 1시간 있다 해가 뜰 거야. 새벽녘인 거지. 이해되겠어? 그럼 만약에 초저녁이다. 이게 저녁 18시 정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돌고 돈다. 오른쪽에 해가 먼저 떴다. 해가 먼저 떴으니까 해가 먼저 지거든. 이쪽이 까맣고 이쪽이 하얗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제 기억선지에서 새벽녘에 촬영한 가시 영상이다. 이게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기압이랑 풍속의 변화, 추세, 트렌드가 똑같냐라고 묻는 선지이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서로 반대 트렌드를 오히려 나타내고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10번. 요것도 항상 이렇게 조밀한 곳 주변에다가 전선을 긋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건 수능에 이미 나온 건데 기출 분석을 잘해야지. 동서남북 표시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냐면 자기는 단면으로 해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높이로 본 거야. Y축을. 자기 맘대로. 근데 이렇게 동서남북 표시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위에서 내려다본 상황을 주는 거거든. 그거 일단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전선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온대저기압이기 때문에 무조건 편서풍을 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든? 서쪽에서 동쪽으로. 근데 전선의 이름을 붙일 때는 항상 뒤쪽에서 밀고 오는 공기 이름 붙인다 그랬단 말이야. 여기 슬쩍 보면 온도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아. 그럼 뜨거운 게 밀고 오니까 이게 무슨 전선? 이게 온난전선이 된다고. 근데 이것만 찾고 온난 찾았다, 한랭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얘를 지금 보면 이것도 뒤쪽이 뜨거워. 그치? 뜨거운 게 밀고 오니까 무슨 전선? 온난전선이야. 둘 다 온난전선이고, 모양새를 봤을 때 북반구의 온난전선, 남반구의 온대저기압 주변의 온난전선을 나타낸 거지.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또 질문하는 게 디귿인데 1시간 후 B의 상공에서는 전선면이 위치할 것이다. 근데 일단 이게 온난 전선이고 어딘가에 이렇게 한랭 전선이 있겠지? 어쨌든 이 프레임 안에는 안 보여. 그리고 문제 마지막 줄에 한랭 전선의 이동 속도가 1시간에 50km 간대. 근데 여기 봐봐. 이 축적. 내가 실제로 100km짜리 지도를 그릴 수가 없으니 요만큼 한 뭐 1cm 정도를 지도에서 100km로 대신할 거예요 라는 표식이잖아. 그럼 여기서 50km 이만큼이지. 맞지? 그럼 지금 이 프레임 안에서 보이지도 않은 한랭 전선이 1시간 후에 뭐 여기 오겠지? 일단 1시간 후에 이쪽으로 한랭 전선이 지나갈 리 만무해. 그리고 이 온난전선 여기 있고, 온난전선은 현재 여기 있을 텐데 온난전선은 좀 더 느리니까 뭐 1시간 후에 조금 가겠지. 50km보다 덜 가겠지. 이래나 저래나 디귿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11번.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저기압, 고기압도 안 주고 상승기류, 하강기류는 하나도 안 줬어. 그냥 알아서 찾으라고 한 건데 원래 여기 지금 보면 1월, 7월 있잖아. 물어보는 선지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못 찾겠다. 안 되겠다 하고 지우고 이제 마지막에 바꿨는데 여기 보면 영도 부분을 보는 게 제일 좋아. 영도 부분. 열적도를 찾는 거지. 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곳. 그러니까 7월이 된다. 세차원정 상관없어. 7월이면 무조건 북반구가 여름이거든. 그럼 북반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우니까 이 뜨거운 지점이 북반구 쪽으로 쏠려 있을 거야. 그리고 1월이 되면 남반구가 여름이니까 우리는 겨울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곳이 살짝 남하하거든. 근데 이제 여기를 가지고 열적도를 찾으려고 그러면 점이 약간 이쪽에 몰려있으니까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일부러 애매하게 준 게 그거보다
요 헤들리 순환의 간격이 좀 찌그러진 거? 이거 보고 찾으라고 하려는 의도였어. 그렇지만 못 찾았겠지? 그래서 이제 뺐고 됐고 어쨌든 1월이야. 의도는 1월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기압과 고기압을 찾고 상승 길이와 하강 길이를 찾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한쪽에 본인이 편한 데만 보는 거야. 이제 영도 부분은 무조건 저압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아열대 고압대 부분보다 이쪽이 위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실선 각각 저기압을 나타내는 것이니 위쪽으로 갈수록 이게 저기압일 것이다 이렇게 찾는 거지. 마찬가지로 기류도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 하강 기류 여기는 상승 기류일 것이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상승 기류 마이너스가 상승 기류를 나타낸다. 이번에 17회에서 엘니뇨 문제에서도 그거 있었지. 공기 연직 속도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낸다. 그거 내 맘이지 뭐. 정의하는 대로지. 이해되겠어? 천천히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이 오답률 1등. 요거. 이것도 이제 수능 자료잖아. 오른쪽 그림이. 그치? 근데 그걸 보다가 선생님이 분석을 해보다가 발견을 한 건데 일단 문제 말을 잘 들어야 돼. 저기도 쏘는 고緯도야. 그 다음에 두 번째 6개월 간격의 여름 또는 겨울이야. 맞지? 근데 6개월 간격으로 여름 겨울인데 우리나라 중위도의 여름만 생각해도 28도 막 어쩔 때 심할 때 막 29도 육박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6개월 간격의 여름이 하나 포함되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온이 9도에서 놀아. 이거는 완전 고緯도지. 그래서 고緯도를 찾는 거야. 첫 번째. 여기서 50m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표층 해수의 온도를 못 찾는 거 아니야. 50m도 표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지. 왜? 일반적으로 혼합층의 두께가 100m거든. 바람의 영향을 받고 태복의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층의 두께가 100m 정도야.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얇아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면 표층으로 해석해도 괜찮다고. 오케이? 표층에서의 온도가 아무리 여름이 되어져도 10도 이하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緯도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A가 여름인지 B가 여름인지를 찾아야 디귿을 풀거든. 계절을 묻는 거니까. 근데 문제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해역의 수온과 염분은 유입된 담수에 의해서만 변화하였다. 고緯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담수? 빙하의 융해야. 맞지? 그거를 우리가 개념 시간에 증배기강, 맥도날드, 표층 염분이랑 똑같은데 이놈이 웬만한 위도대에서 다 들어갔는데 60도 이상 고緯도로 넘어가면 안 맞잖아. 맥도날드 염분이랑 증배기강이. 왜? 여기는 다른 요소보다 빙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분명히 개념적으로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고緯도라고 찾았다면 아 이거는 빙하의 역할이 표층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근데 A식에 보니까 굉장히 싱겁구나. 빙하가 많이 녹았구나. 계절적으로 자연적으로 빙하가 많이 녹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여름인 거지. 그래서 그랬잖아. 빙하 녹은 물이 유입이 되면 손이 차가워진다니까? 살짝?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 아니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안 시원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냐고. 그냥 먹지 얼음 빼고. 아이스 넣어놓으면 시원하잖아. 근데 시원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1, 2도 정도 조금 떨어질 순 있어. 그런데 왜 심순이가 약해지냐고. 여기는 수온보다 염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니까. 왜? 수온은 어차피 표층이나 심층이나 똑같다니까. 고緯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염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심순이가 약해지는 거지. 우리가 녹음물이 유입이 되면. 이해되겠어? 대기의 온도는 뜨거워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자, 이거는 원래 되게 심오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되게 쉽게 풀더라고. 봐봐. 이것도 수능 자료랑 똑같잖아. 수능 자료랑 똑같아. 근데 선생님이 이걸 지워놨어. 물리량을 일단 안 줬고 두 번째 요 물리량은 누가 증가인지 안 줬고 요 물리량은 얘가 증가라고 줬어. 이게 수능 표시였지? 이번에 지층의 연령이 또 나왔잖아. 그치? 몇 번이야? 17번 그치?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미 증가 표시를 준 거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뭐 100이 있으면 밑에는 1이야 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부터 진화하는 동안 그랬으니까 사실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나와. 이렇게 진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화할 수도 있어. 이렇게 진화할 때 물리량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표면 온도는 감소하고 반지름은 증가해야 되거든. 이 진화 경로가 맞다면.
다시 봐봐. 만약에 이 방향으로의 진화 경로라고 하면 주계열 단계가 끝난 이후기 때문에 얘는 감소해야 되고 얘는 증가해야 되잖아. 상황이 얘는 봐봐. 요 라인이 만약에 맞다면 이 y값은 감소해야 되니까 얘는 표면 온도가 될 것이고 얘는 반지름이 될 거니까 기억이 증가할 것이고 이해돼?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로 증가하는 반대의 경우로 진화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계열에서 중거성 단계로 넘어갈 때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반지름은 커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커지는 물리량을 줬으니까 노란색이 맞다면 이게 반지름이 되고 이게 표면 온도가 되고 그리고 표면 온도는 낮아져야 되니까 니은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이거를 그럼 둘 중에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말이야. LRT의 관계에 입각하여서 주계열에서 거성이 되면 광도 증가하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론. 거성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도 증가하지. 이미 알고 있는 결론. 그리고 거성이 되니까 표면적이 너무나 넓어지니까 희석되면서 표면 온도 낮아지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결론. 그럼 봐봐라. 표면 온도는 조금만 감소해도 4제곱배의 영향을 줘. 그러니까 얘가 조금만 감소해도 4제곱배만큼 광도를 덜 증가하도록 무마시켜버릴 수 있는 애란 말이야. 따라서 반지름의 증가폭에 비해서 표면 온도의 감소폭이 더 적어야 결과론적으로 광도가 증가할 수 있어. 얘는 이게 수능 기출 분석이라고. 표면 온도의 감소폭이 더 적어야 돼. 그러면 표면 온도의 감소폭이 더 적기 위해서는 이게 맞지. 이게 더 확 증가하잖아 지금. 그래서 얘가 표면 온도고 얘가 반지름으로 찾는 거야. 이 하얀색 케이스는 되지 않는 거지. 이해 되겠어요? 기출 분석. 다 기출 변형이야. 그 다음에 이제 14번. 이것도 좀 질문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내가 낸 거니까. 6500년 후에 이심률이 작아졌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그란 요 놈이 6500년 후 이심률이 작아진 것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 궤도를 2개 그리거나 아니면 태양을 움직이거나. 근데 이제 문제 출제자가 그렇게 하고 싶었대. 내가 태양을 고정시켜 놓고 궤도를 움직이라고 하고 싶었대. 그럼 이제 동그래지면 말 그대로 정말 원이 되면서 태양이 중앙부에 놓이게끔 만들면 되거든. 그럼 태양 가만히 놓고 이 궤도를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더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기억 방향임을 찾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인데 1년 동안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연중 태보기가 과연 변할 것이냐. 이게 이제 지난주에 K에 그 지문 나온 거 있었지. 이심률이 커지면 찌그러지니까 면적이 좁아지면서 많아진다가 나왔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낼 때도 사실 이거를 내도 되는가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료를 줬으니까 그냥 자료 분석적인 측면에서 그냥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냈던 거고 사실 선생님 제네시스에도 기후변화 일종유형 파트 써놨지만 대기과학개론에 뭐라고 써있냐면 밀란코비치 주기에 따르면 밀란코비치 주기가 뭐냐면 세경이 점 지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4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구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주기를 설명하는 게 밀란코비치 주기거든. 그 밀란코비치 주기에 따르면 연중 1년 동안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사실은 거의 안 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전공학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놓기는 힘들다고 했지? 평가원에서 니은 선지를 분명히 낸 적은 있었어. 1년 동안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에 대해서 낸 적이 있었지만 20년을 건든 적은 없고 세차운동이랑 경사각을 변화시킨 상태에서 니은을 물어본 적은 있었고 그때도 같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였어. 이해되겠어? 근데 이제 좀 내기는 예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분명히 면적이 살짝 좁아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니은 선진 선생님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AU로 변하지 않는다 라는 측면에서 태양 1AU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니은을 낸 거고 같아서 이제 아닌 건데 그래서 이제 문제 마지막 발문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콤마하고 하나 더 해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 1AU는 변하지 않는다까지 넣을까 하다가 너무 구차해지잖아 그럼 문제가. 그래서 안 넣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나머지는 안 변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풀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름 겨울이라서 다른 거 요거는 같은 거 똑같은 계절이니까 하나의 계절을 결정시켰을 때 통제해놨을 때
남중고도 최대고도를 변화시킨 요인은 뭐밖에 없다? 경사각밖에 없다. 경사각이 변하지 않으면 같은 계절에 남중고도 최대고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 논리로 푸는 거. 그 다음에 15번도 이것도 질문이 많아. 15번. 이것도 수능 자료지. 선생님이 높이를 지웠어. 왜냐면 이제 나름 논리로 풀 수가 있는 게 엘니뇨건 라니냐건 요 위치에서 구름이 더 많지 여기가 지표 부분이라 그래. 항상 중력에 의해서 기체 분자들이 지표면에 다 몰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왜 하늘 위로 올라가면 기가 먹먹해요? 산 위로 올라가면 밥이 설리고 다 기압이 낮아서 그런데 기압이 왜 낮아? 중력에 의해서 기체 분자 걔네들도 나름 무게가 있잖아. 다 밑에 깔려있거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은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럼 수증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비행기를 오래 타면 얼굴이 되게 건조하다 그랬잖아. 왜냐면 그 하늘 위에 올라가면 H2가 별로 없거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구름이 생긴다고 해도 수증기의 양이 더 많은 곳에서 구름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좀 더 지표면 부분인 거지. 이해되겠어? 그것만 찾아내면 될 것이야. 그 다음에 16번 풀 때 혹시 했던 사람은 이제 새로운 자료에 쪼는 거거든. 그럼 이제 그걸 좀 이제 담대하게 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수능 자료랑 똑같아. 근데 수능에서는 표로 나와 있었어. 그걸 선생님이 그림으로 바꾼 거고 문자를 살짝 추가한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는 1, 2 이렇게 상대값으로 나와 있었던 걸 선생님이 x, 2, x 바꾼 것 뿐이라면 이렇게 쫄지 말란 말이야. 모양을.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질량만 보면 되고 니은은 공전궤도 반지름만 보면 되고 얘는 이제 4배로 고치면서 질량 무관한 거 맞지? 이제 외행탄 파트를 좀 건드리려면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수특에 선생님이 제네시스 할 때 개념할 때 설명했던 그 뭐냐면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질량을 알아내고 식현상을 통해서 행성의 반지름을 알아내서 행성의 밀도를 구한다 이거 있거든? 이게 실제로 학자들한테 중요한 작업이라고 그랬잖아. 목성형 행성은 기체형이니까 거기 생명체가 살 수가 없잖아. 목성형 행성 배제시키고 봐야 되거든. 그러려면 기체형 행성인지 암석형 행성인지를 봐야 되고 그러려면 밀도를 구해야 되거든. 또 무거운 게 암석형 행성이니까. 근데 그게 나와 있단 말이야. 수특에. 그래서 뭐가 도플러 효과를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 식현상 발견을 위해서는 행성이 어떤 조건일수록 땡큐인지를 좀 잘 정리해놔. 선생님이 그 마지막에 또 개념 체계도 다시 한번 줄 테니까. 알겠지? 다음에 17번 넘어갈게요. 이건 태양에 대한 상대값이니까 태양을 1로 놓고 다 계산하면 돼 그냥. 이게 수능 문제랑 똑같아. 다음 주 덕후에서도 똑같이 또 하고. 넘어가. 18번. 18번. 요거 봐봐. 이것도 일단은 코더플 외워놓고 코더플하고 윌슨과 펜저스는 우주망원경 쏘기 전에 지상에서 전파망원경을 발견한 사건. 제일 과학 기술이 없었을 때 굉장히 우연하게 발견한 사건인데 이게 이제 이 문제 나왔을 때 그 코비 W면 나왔을 때는 물론 순서 없이 이런 거 안 주고 다 줬고 이름을. 근데 이제 그 안에 보면 밑에 보면은 이 편차가 나와 있었어. 그거를 보고 선생님이 이제 변형을 해서 만든 문제인데 과학기술이 여기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과 후에 하늘의 똑같은 영역을 촬영을 했어.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 영역 안에 미세한 온도 차이를 못 잡아낸 거야. 그래서 이때는 차이를 잡아낸 게 0마이크로 켈빈이야.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했어. 똑같은 영역을 찰칵하고 찍었더니 그 안에 미세한 온도가 보이는 거야. 차이가. 그때 잡아낸 이 사이의 차이가 200 마이크로 켈빈이야. 이때 편차 차이를 잡아낸 게 더 큰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 마이크로 켈빈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19번 19번의 기억을 많이 낚여. 19번의 기억은 10파섹이냐 10메가파섹이냐 차이지? 지금 메가에서 놀고 있잖아. 메가 근데 절대 등급의 정의는 10파섹이야.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작아야 돼. 근데 이제 얘를 대충 보고 이건지 이제 인지를 못하고 맞다 한 다음에 이걸 맞다고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틀리더라고. 메가파섹인지 파섹인지 잘 봐야 돼. 알겠지? 이것만 됐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마지막 20번. 요게 이번 9월 평가원의 20번 문제잖아. 근데 이번 9월 평가원에서는 숫자로 준 거고 수능에서도 숫자로 준 거고 선생님은 문자로 준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번 9월 평가원 그 20번의 디귿에서
이번 9월 평가원을 내기 위해서 어떤 고심을 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 킬러 문항을 못 내고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못 내니까 쉬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시간을 걸리게 해놓은 장치가 디귿에서 딱 보이거든. 그게 뭐냐면 수능에서는 하나만 물어본 걸 이번 9월 평가원에서는 20분의 디귿에서 1 플러스 1으로 2개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에서는 고지자기극의 위도를 하나만 구해 80m이야. 근데 이번 9월 평가원 20번의 디귿에서는 89하고 하나 더 구해 85까지. 그래서 저위도인지 고위도인지 비교해.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게 만들어 놓은 시험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렵진 않지만 시간을 걸리게 해놓은. 이해되겠어? 그렇지만 이번 수능은 한 3문제 정도는 어려울 거야. 되게 새롭고 혹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거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 요거는 그걸 선생님 문자로 증명해주는 작업인 거야. 자, 여기만큼이 위도 알파, 이만큼이 위도 베타, 요 사이 간격이 위도 감마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지금 애들이 응애 여기서 태어나. 이 위치에서 알파 위치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판의 이동에 따라 이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고, 잘 봐. A 위치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어. 그래서 그러면 고지자기 복각이 뭘 기록해 준다고? 내가 태어날 때 당시의 위치와 그때 당시의 90 사이의 거리 도도를 기록해 준다고. 이 노란색만큼의 길이를 기록해 주는 게 고지자기 복각의 역할이야. 그러면 내가 편의상 이걸 지금 몇천 킬로미터인지 잴 수가 없으니까 90 마이너스 알파가 기록이 되어 있다 내 속에. 근데 그 기록을 가지고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면 도도를 구하라고 하는 게 수능 이번 9월 평가원 20번 문제였던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0 마이너스 알파로 이미 기록이 돼 있는 거고, 내가 저 위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주황색 끌 90 마이너스 알파에서 빼줘야 돼. 그래서 이 차이를 남겨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노란색만큼 90 마이너스 알파에서 뒤에 위도를 구하기 위해서 90 마이너스 알파라는 그 기록 이만큼 길이에서 주황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90에서 빼준 값이지. 이거 주황색만큼의 길이 좀 더 짧은 거를 여기서 빼줘.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어디까지 구한 거냐면 여기까지 남겨놓은 거야. 이해돼? 근데 이제 나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그 차이만큼이 90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잖아. 맞지? 예를 들면 숫자로 치워놓는다고 생각해봐. 이게 10이 남았어. 그럼 90에서 10 뒤로 넘기잖아. 그때 어떻게 해? 90에서 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얘들이 숫자로 막 하던 게 이렇게 문자로 되는 거야. 그러면 C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 이 기록을 가지고 C로 그대로 갔어. 그러면은 이만큼 더 뒤로 넘어가겠지. 이해돼? 그럼 똑같이 C를 구하기 위해서는 90-알파라는 노란색 그만큼의 길이에서 나의 현재 위치가 90-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거 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차액을 90에서 다시 한번 넘어가 줘야 되니까 한 번 더 빼주면 그 위도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이번 9월 평가는 숫자로 하던 거 했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